초밥, 과일, 샌드위치 등을 자택으로 계속 배달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있으며 또 제사 음식을 법인카드로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점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사상 보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부탁을 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고. 명함 함부로 주지 말라니까. 경비실 직원이 비서관이 와서 받아갔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걸 명함을 줘. 지금 명함은 수거를 할까요?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하지 그랬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그런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좀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사실상 개인 비서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 음식을 사서 관용차로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나르게 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애초 가짜 뉴스라고 강경 대응하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화면 설명부터 할게요. 작년 3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모친의 음력 기일에 배모 씨에게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 받아서 사진 찍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도 바로 볼까요? 차량에 실어주고 퇴근하라. 순회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택 말씀하시는 거냐? 도착하면 전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진 않았느냐? 확인했고 조수석 뒷자리에 넣어뒀다. 제수용품 얘기는 어제 저희가 잠깐 짚어보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전남새 맡아보라, 조수석 뒷자리, 이게 다 관용차로 실어 날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새롭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지사의 가족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세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고 본인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결국은 공무원들을 시켜서 저렇게 제수용품을 직접 사오게 했고 그것도 관용차로 운반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안은 과연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자신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관용차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관용차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공무원들은 또 이 비용을 하면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지사의 개인적인 제사까지 저렇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챙겨준다는 게 그럼 도대체 김혜경 씨는 뭘 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집안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김혜경 씨가 알아서 준비를 하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공무원들을 직접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녹취 내용을 보면 이 배모 씨라는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런 등등이 문제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뭐 본인은 이게 개인 비용으로 구입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 제수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구입했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의 공금을 썼다고 해서 총리 후보가 사퇴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총리 후보자가 그 관용차를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해서 후보직을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어떤 것에 해당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한 총리가 뭐 초콜릿 40만 원치 샀다가 총리 자리 물러나고 뭐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 제수용품에 대해서 사비로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부탁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제보자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과일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겠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또 한 번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 과일 가게가 이제 경기도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작년 한 해만 해도 경기도청에서 그 과일 가게에서 사준 금액이 4천만 원을 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액수도 굉장히 클 뿐더러 그다음에 이 이제 A 씨가 그 집에 가면은 경기도에서 왔다. 뭐 그러면 뭐 특별히 자기가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왔다고 하면 장부에다가 이번에 얼마 이렇게 가져갔다 하고 나중에 가서 누군가가 결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경기도지사가 업무 추진비 그 집행 내역을 보면 그 과일 가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 과일 가게에서 얼마를 썼는지 대략 보면 뭐 한 36만 원 정도에서 한 43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여러 번 샀거든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이 제수용품이라고 하는 이 3월 31일 작년 그 시점에는 그 시점 또 같은 날에 43만 원이 결제된 게 있어요, 거기서. 예. 그러면 물론 제수용품이 43만 원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 결제는 그러면 저 제수용품을 사는 거하고 포함된 가격이냐 아니면 그 선대위에서 얘기했듯이 별도로 그 배 씨한테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이 A 씨라는 사람이 그날 그 제수용품을 사러 갔을 때 그거는 자기가 현금을 주고 결제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대위 얘기도 맞고 A 씨 얘기도 맞으려면 결국 배 씨가 그 돈을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물론 맞춰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바로 녹취,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뭐 텔레그램 그 대화방에 남아 있는 거 지시 사항. 그러니까 녹음 파일과 SNS 대화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니까 예. 저거는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선대위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 얘기 다시 볼게요. 부인이 아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비로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부탁한 것이다. 업무 추진비와는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사실 사적 심부름을 공무원에 시킨 것 더 나아가서 제수 음식, 제사 음식을 관용차로 날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또 이 업무 추진비가 이 과일 가게에 쓰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대위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선대위 입장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 비서관에게 예. 지금 선대위에서 얘기한 거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이 후보가 사비로 배 씨에게 부탁한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그 배 비서관 자체의 좀 관계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 비서관은 이제 성남 시민연대 쪽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께서 성남시장 전부터 관계가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이 된 거죠. 50이라는데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 비서관은 경기도 그러니까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사적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좀 도와달라는 식의 이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같이 갖고 있는 신분이다. 예. 배 비서관은요.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저거는 제가 봐서는 배 비서관에게 이 후보가 사비로 현금을 줬습니다. 예.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과일 저 사진만 보더라도 한 10만 원, 2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시는 이 후보가 했다고 저희가 밝혔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문제는 배 비서관이 저 A 씨라는 저 그 본인이 데려왔던 저 친구에게 말하면 시킨 거죠, 일을. 원래는 이 후보는 배 비서관에게 좀 이거 좀 부탁해줘. 사적인 영역에서 아마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공적으로 공무로 부탁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친분에 부탁을 했더니 배 비서관이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 되는데 A 씨한테 시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마 A 씨가 지금 뭐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대화가 이제 공개된 거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경기도 업무추진비가 우연찮게 그날 내방계획 적대 물품으로 43원에 찍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 비서관한테는 이 후보의 현금이 갔고, 그렇죠? 갔고 배 비서관은 결국엔 A 씨한테 일을 시켰고,
그런데 그 돈이 현금을 배 비서관이 A 씨한테 줬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이제 선대위에서는 배모 씨한테 배 비서관한테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아, 그럼 지금 확인 중인 겁니까? 아 근데 배 비서관이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좀 억측이 있는 거는 아하. 경기도에서 지금 접대 과일 부분에서 43만 원 얘기를 업무 추진비로 했지만 예. 경기도가 어마어마한 도시 그 광역 단체장이 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또 같은 날. 아니 그리고 이제 저 있기 과일 때문에 가게는 뭐 이 얘기 대부분 나오는 거 광역 아니겠습니까? 단체에서 한 군데를 예.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물건이 좋고 하니까 매일 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접대하면은 과일 이제 접대비로 한 40만 원, 36만 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A 공무원이 그 본인이 저기에 장부를 써서 했는지 아하. 아니면 배 비서관한테 돈을 받아서 했는지는 둘만의 관계인 것 같고요. 명확한 거는 이 부분이 업무 추진비와 지금 저희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시키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 같다. 아, 선대위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배모 씨,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건데 그게 뭐 어쨌든 뭐 어쩌다 공무원이든 별정직 공무원이든 어쨌든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이른바 하청식으로 가서 7급 공무원이 이 일을 하면서 뭔가 이 논란이 더 커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고 거군요. 예. 예,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예. 그리고 선대위 공식 입장은 이 해당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이 업무 추진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추가 좀 배모 씨의 입장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수용품 관용차로 날랐다 이 부분 말고도 또 하나 화면이 좀 바뀔 텐데요. 소고기 논란 아직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장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이재명 후보 자가격리 기간에 소고기가 순회동 자택으로 갔다. 그럼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소고기가 쓰인 건 아니지 않냐.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야당에서 좀 지적했거든요. 일단 날짜가 좀 공교롭게도 겹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 사건, 특히 이제 소고기 관련해서라도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뭐 이런 사적 유용이라든지 뭐 그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하고자 또 저렇게 날짜까지 찾으시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세세한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인돼야 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이제 2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그리고 현재 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진짜로 뭐 소위 말해서 저 자가격리 기간에 저 소고기를 누가 먹었는지에 대한 행방까지도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이제 너무 좀 후보와 연결 지으려는 또 억측에 관한 것들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그 공무원의 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아는 사이여서 심부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공적 영역이 얼마나 엄격한 건지를. 더군다나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이미 성남시장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각 부처에 가면 클린 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알 수 없는 선물이 뭐 몇만 원짜리만 와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보낸 사람이 없을 경우는 사회복지단체를 했는데 기증하게 돼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자,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부탁을 했다고요? 어떤 부탁을요? 그럼 이 월급 누가 줍니까? 이재명 후보가 줍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이 월급을 공무원한테 줍니까? 그러면 차석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공직입니다. 그냥 공직이 엄격하면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소고기가 자기 집으로 오면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사과 박스 한 박스만 와도 당연히 공직자 집에 가면 지사 집에 가면 그 누구한테 왔는지 클린센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고기가 왔는데 날짜가 공교롭다고요? 아니 이 본인이 자가격리한 날 소고기 가면 그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백한 거를 자꾸 이렇게 상식선이다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직사회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쩌다 공무원이지만 사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비서
사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 당연히죠. 말씀하시는 우리 겁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왜 지사라고 해서 그걸 사적으로 운영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 자가격리 기간 관련해서 아까 그래픽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늘 여당에서는 정확히 4월 14일에 그 자가격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13, 14, 15 이 기간에 소고기가 순회동 자택으로 다 간 건 아니고 야당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긴 했더라고요. 여당에서요. 일단 뭐 이런 논란들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선대위나 후보 입장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좀 억측스러운 것들이요. 예. 별정직 공무원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 업무라는 공간들이 아무리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공적인 일만 하면서 저는 이 일만 합니다. 저는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친분과 그 사람과 얼마나의 관계성을 맺어오면 좀 지나면 사적인 영역에서도 서로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너무 공직에 있는 사람은 로봇처럼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친분 관계에 있어서 또 그런 뭐 어떤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김혜경 씨도 이제 공과사가 잘 나눠지지 않았던 거에서든 서면을 통해서 사과 입장도 밝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청 관용 차량이 이재명 후보 아파트에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관용 차량의 주차증을 발급받는 정황도 녹음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저기 제네시스 있잖아. 네네네. 그거 도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네. 스티커 2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디 있는지 알지? 안 가봤습니다.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받았네. 네. 저 체험에는 없지? 매매는 없고요. 이건 제네시스에다가 새 걸로 해서 붙였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에는요. 공무원 신분을 숨기려던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냐고 그러셔가지고 명함 드렸습니다. 명함 함부로 주지 말라니까. 근데 확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거는 그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명함 그런데 뿌리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경비실 직원이 비서관이 와서 받아갔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걸 명함을 줘. 그럼 명함은 수거를 할까요? 아들이라고 그러든지 하지 그랬어. 해당 관용차가 주차증도 발급받았고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 신분을 좀 숨기려고 했던 정황도 있던 거 아니냐. 이 관용 차량 논란이 더 불거졌더라고요. 뭐 지금 대화에서 사실 다 드러나고 있는데 뭐 저희도 아파트 주차증 발급 받아봤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주차증 발급 받으려면 물론 아파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하고 그리고 그거 첨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받거든요. 그럼 등록증에 보면 차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경기도 관용 차량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죠. 예. 그러면 이걸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관리사무소에서 물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함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아니 경기도의 관용 차량이 왜 우리 아파트에 와서 주차증 그냥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건 모르겠는데 예. 주차증을 발급받아서 상시적으로 출입하려고 하지 하는 의문을 아마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 씨는 그런 의문을 관리사무소가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왜 예. 명함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저 관용 차량이 거의 상시적으로 그 아파트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숨겼어야 한다는 걸 배 씨가 지금 A 씨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그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관용 차량이 한두 번 드나든 게 아니고 또 주차증이라는 건 한두 번 드나드는 것 때문에 주차증을 발급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렇다면 그 박수영 의원이 얘기하는 뭐 상시 주차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주차증을 발급받았을 정도면 대단히 자주 그 아파트를 드나든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 그 아파트를 저 제네시스 차량이라는 것이 드나들었을 때는 예. 저거를 쓸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결국 김혜경 씨가 쓴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의문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 사실 무근이고 공적 업무 때만 관용차를 배치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도 바로 그럼 언제 어떻게 공적 업무였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반박도 했는데
앞서 저 녹음 파일 가운데 장 변호사님, 이 공무원 신분을 숨긴다는 부분이 이것 또한 배모 씨의 과잉 일탈인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배모 씨가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또 수사 과정이나 뭐 감사 과정에서 나오게 되겠지만요. 근데 다만 선대위 입장은 이제 뭐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다 사실 무근이고 공적 업무 시에만 이제 긴급적으로 필요할 때 배치를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차량이, 그러니까 주민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업무를 처리하고 긴급적으로 갈 때 좀 편의를 위해서 미리 주차증을 받아놓으려고 했다는 또 그런 시도는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배 씨가 아무래도 업무를 하면서 좀 과잉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 저렇게 착오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가 좀 명명백백하게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또 맞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용차와 관련된 또 이재명 후보 장남 얘기도 있어서요. 추가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 그러니까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공금인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제사 음식을 법인카드로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점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후보의 셀프 디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관용차는 이 후보 장남이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때에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 저희가 김기현 원내대표 말을 좀 다소 길게 들어본 이유는 저 마지막 문장 때문이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장남 퇴원 당시에도 관용차를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제 어느 한 대법관이요. 본인이 이제 그 요즘 10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관용차가. 그러니까 10부제에 걸려서 이제 본인이 출근할 때 본인이 원래 타고 다니는 게 작은 경차예요. 그 경차로 대법원을 들어갔다가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 관용차 사용이 굉장히 엄격하고 일지를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일지란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이걸 다 일일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사분이 직접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관용차 쓴 거 보면 이 일산에서부터 퇴원해서 이제 집에 있는 분당까지 이제 아마 운행한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 씨가 이게 지금 이 하루에 달릴 수 있는 이게 한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관용차가. 네, 왜냐하면 이제 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거기에 있는 이 차 안에 있는 몇 킬로 달리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항상 어떤 관용차가 일정한 어떤 관용차, 뭐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산에서부터 분당까지 가니까 키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키로수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대화를 나누는 게 나와요. 그만큼 뭐냐면 이 관용차라는 게 업무 이외에 쓸 때는 이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 또 더군다나 이게 운전기사분도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있던 그 분당에 있었던 그 의전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 그거 뭐 블랙박스 까보면 다 나올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장부와 실제 거리 확인해 보면 이게 어디에 썼는지, 그렇게 되면 이게 문책이 다 되는 거거든요. 저는 더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저거를 무슨 비상용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지사가 애들 본인 차가 있는데 뭐하러 비상용으로 저렇게 차를 대기시켜 놓겠습니까? 요즘 택시도 다 있는데. 저는 저 설명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남 퇴원 당시에도 관용차를 썼다.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해명도 좀 나왔습니다.